제어문 중에 탈출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탈출문은 브레이크, 컨티뉴, 그리고 리턴이 있습니다. 자바에서 탈출문. 사실 이게 탈출문이라는 명시적인 용어는 원래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개의 여러 종류 문장들이 어떤 특정 조건이나 상황에서 특정 조건이나 상황에서 반복문 아니면 조건문을 탈출해야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사용하는 것이 탈출문이죠. 탈출문에 뭐뭐 있어요? 브레이크, 컨티뉴. 보통 책마다 좀 다른데 어떤 책은 브레이크와 컨티뉴 두 가지만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책은 저처럼 리턴까지 같이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먼저 브레이크. 브레이크는요, 반복문을 완전히 빠져나가는 거죠. 근데 브레이크가 사실은 반복문에만 쓰이는 건 아니고 스위치문에서 쓰이잖아요. 스위치문이라면 스위치문을 중단하고 다음 문장으로 제어를 이동시키고, 그다음 반복문이라면 반복문 자체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화면에 보면은 포 반복문이 있고, 포 반복문 i는 0부터 10보다 작을 때까지 i를 계속 증가시키면서 실행을 하는데, 만약에 i가 5하고 같으면 브레이크 하죠. 브레이크 하면요, 이 포 반복문을 완전히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i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브레이크는? 코드 작성해 볼까요? 브레이크 example입니다. i는 0부터 i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i를 증가시키면서, 만약 i가 5하고 같으면 브레이크. 한 줄만 쓰니까 보통 브레이크나 컨티뉴 이렇게 한 줄로 쓰기도 해요. 중괄호 없이. 그래도 되죠. 그리고 그 아래 system.out.println i 값이 이제 얼마, 여기가 아니고요. 이 if 브레이크 요 아래다가 출력해야죠. system.out.println i 값이 얼마인지 출력해 보고요. 포 반복문 아래다가는 포 구문이 종료됐다는 거를 적어 놓으면 되겠죠. 요거 실행시키면은 i 값은 어디까지만 출력해요? 4까지만 출력하는 거죠. 그렇죠? 브레이크였고요. 그 다음 컨티뉴입니다. 컨티뉴는 반복문 안에서 컨티뉴 이후의 문장을 한번 스킵을 해요. 건너뛰는 거죠. 건너뛰는 거. 아까 코드하고 거의 비슷한 코드인데 브레이크 대신에 컨티뉴만 넣었어요. 컨티뉴 넣으면은 컨티뉴를 만났을 때 그 이후의 문장을 스킵해서 어디로 가냐면은 여기 반복문에 사용되는 조건식에 사용되는 변수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증가문으로 이동하는 거죠. 아까 브레이크는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빠져나갔죠. 컨티뉴는 어떻게 돼요? 이후의 문장을 한번 스킵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코드 똑같이 작성해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브레이크 예제를 수정해도 되는데요. 긴 코드가 아니니까 직접 작성해 보죠. Continue example. i는 0부터 i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i를 증가시키면서 if i가 5하고 같으면 이거는 continue. 그렇지 않으면은 뭔가 출력하세요. 뭐를요? i 값 출력하세요. 여기다가 한 줄로 출력되게끔
역슬래시 t를 넣으면은 더 보기 좋겠죠. 자, 이렇게 하고 실행시키면은 자, i는 0부터 i를 증가시키면서 i가 5이면은 continue. 제가 이게 역슬래시 t를 있잖아요. 문자로 해서 이게 숫자가 더해졌습니다. 문자로 해서 문자 타입이 아니고 문자 열로 했어야 되는데요. 예, 저도 당황했습니다. 문자 열로 했었어요. 아주 그래야 탭키가 그대로 반영이 되는데 자, 요렇게 프린트 ln이 아니고 프린트로 해볼까요? 프린트 실행시키면은 저 이렇게 중간에 5가 b고 계속 i 값이 증가를 하죠. 여기 역슬래시 t를 헛다운표로 했더니 문자로 돼서 i 값과 더해져 가지고 이상한 숫자가 나왔었던 거예요. 자, 근데 이 컨티뉴도 마찬가지로 가로 없이 한 줄로 작성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도 됩니다. 보통 이제 브레이크와 컨티뉴는 이렇게 한 줄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죠. 자, 브레이크와 컨티뉴였고요. 그 다음은 리턴입니다. 사실 리턴문은 메서드를 종료시키는 구문이에요. 실행 중인 메서드에서 어떤 값을 반환하면서 이제 종료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복문 안에서 쓰여서 이 반복문을 빠져나가는 용도로도 쓰이기도 하죠. 앞에도 우리가 저기 변수와 메소드 한번 했잖아요. 여기서는 캘크렉트라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캘크렉트 메소드는 위드스와 하이스를 인자로 받고 그 두 숫자의 값을 곱한 값을 반환을 하죠. 반환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것이 리턴입니다. 이렇게 해서 특정 메소드를 빠져나가게 할 수도 있어요. 사실 이제 그 여기선 반복문을 쓰지 않았는데 반복문을 이용해서도 반복문 안에서도 리턴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브레이크와 컨티뉴는 그 다음에 문장이 있어도 상관없지만 리턴문은 리턴문 다음에 어떤 문장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리턴문 다음에 문장은 실행이 안 되거든요. 이 코드 작성해 볼까요? 여기서는 int a는 20, int b는 30 이렇게 선언해 놓고 아래다가 public static int calculate. 참고로 저 메서드 쓸 때 두 단어잖아요. 두 단어면은 첫 번째 단어의 이 첫 문자는 소문자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의 첫 문자를 대문자로 썼어요. 이렇게 쓰는 걸 카멜 표기법이라고 하거든요. 자바에서는 메서드나 변수 이름 정의할 때 첫 자를 소문자로, 그 다음에 두 단어 이상이면은 이어지는 단어의 첫 문자를 이제 대문자로 쓰는 거죠. 낙타는 등이 이렇게 홍나잖아요. 지방이 들어있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마치 낙타 등처럼 표기한다라고 해서 카멜 표기법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위드스와 하이스를 매개변수로 받아서 리턴 위드스 곱하기 하이스를 반환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메인 안에서는 A와 B를
캘크 렉트라는 메서드 매개변수로 전달해서 두 수의 곱한 값을 받을 수 있죠. 시스템.out.println 여기다가 넓이는 플러스 메서드 호출하는 거죠. 캘크 렉트 인수로는 A와 B를, 그러면 캘크 렉트 실행한 결과를 반환하죠. 리턴문 다음에 요걸 넣어볼까요? system.out.println hello. 에러 나죠? 왜죠? 이 문장은 도달할 수 없어요. unreachable 코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리턴문을 만나면 메서드를 종료를 하거든요. 빠져나갑니다. 실행시키면은 결과는 600이라고 나오죠. 자, 근데 앞에서 우리가 중첩 포문을 봤잖아요. 중첩 반복문에서 브레이크와 컨티뉴를 쓰면 어떻게 될까? 지금 요 예제는 포 반복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바깥에 하나, 그 다음에 안쪽에 또 하나. 근데 안쪽 안에 if 블럭에 의해서 포 반복문이 if 블럭에 의해서 그 포 반복문이 브레이크로 빠져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i와 j가 같으면 브레이크 만나주세요. 근데 이 브레이크는 자기 자신을 감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반복문 하나만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에 적용이 되냐면은 안쪽 반복문에 적용이 돼서 브레이크를 만나면 요리 갑니다. 요리. 이리 갔다는 것은 다시 어디로 가냐면요, 바깥 반복문에 이쪽으로 갔다는 거죠. 그러면 바깥 반복문에 증감문을 다시 실행시킨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i가 0일 때 j는 0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같죠. 같으니까 브레이크에서 i를 다시 증가시키죠. 그럼 i는 1일 때 j는 0, 그 다음에 j는 1이죠. j는 1하고 i는 0하고 j는 1, 다시 i는 1하고 j는 0, 얘는 출력하고요. 그 다음에 i가 1, j가 1인 경우에는 같으니까 브레이크에서 i 값을 다시 증가시키죠. 그럼 i는 2일 때 j는 0, 1, 2까지 가겠죠. 0하고 i가 2일 때 j는 0 출력되고, 그 다음에 i가 2일 때 j 1 출력되고, i가 2이고 j가 2일 때는 브레이크에서 빠져나가죠. 그러면 i는 3으로 올라갔는데 i는 3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종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출력하면은 i하고 j가 1, 0, 그 다음에 2, 0, 그 다음에 2, 1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반복문이 중첩됐어요. 거기 안에서 브레이크, 컨티뉴도 마찬가지고요. 브레이크나 컨티뉴를 만나면 자기 자신을 감싸는 가장 가까운 반복문에만 영향을 준다, 이거예요. 이 코드를 작성해 볼까요? 브레이크 example 2로 만들겠습니다. 메인 안에서 for int i는 0부터 i가 3보다 작을 때까지 i를 증가시키고요. 요런 형식의 문제는 OCJP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int j는 0부터 j가 2보다 작을 때까지 j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요. 만약 i하고 j하고 같으면 종료해주세요. 이거 i나 j 숫자 그리고 브레이크 대신에 컨티뉴 넣어서 다음 중 실행하지 않는 값 아니면 실행하는 값 선택하세요 라고 하면은 쉽지 않은 문제가 되겠죠. 또 요거는 이제 출력도 해봐야겠죠. system.out.println 뭐하고 출력해요? i하고 j를 출력해 보는 거죠. 실행시켜 보고요. 이렇게 브레이크 대신에 컨티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컨티뉴가 있으면 안쪽
안쪽 그 반복문에 J++ 1이 넘어오겠죠. 자, 이렇게 브레이크가 있을 때, 컨티뉴가 있을 때 어떤 값이 출력이 되는지 여러분이 코드를 실행시키지 않고도 계산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나는 이렇게 중첩이 됐을 때 바깥 반복문을 빠져나가고 싶어요. 그럴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때 사용하는 것이 레이블을 갖는 반복문이라는 것입니다. 레이블을 갖는 반복문. 레이블을 갖는 반복문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죠. 이거 보면은 바깥 반복문이 그 앞에 아우터 콜론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레이블이에요. 반복문의 레이블. 반복문의 레이블이고요. 이름 뒤에 콜론이 붙습니다. 그리고 사용법은요. 브레이크 또는 컨티뉴 뒤에 레이블 이름을 적으면 돼요. 그러면은 그 반복문을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컨티뉴를 이용하면은 스킵한다든가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레이블을 갖는 반복문이라는 거. 요거 한번 작성하고 실행시켜 볼까요? 레이블드 루프 example로 만들겠습니다. i는 0부터 i가 3보다 작을 때까지 i를 증가시키면서 아까 반복문 작성했던 그 코드예요. 근데 j는 0부터 j가 3보다 작을 때까지 j를 증가시키면서 if j가 2하고 같으면 브레이크 이렇게만 하면 어떻게 되죠? 안쪽 반복문을 빠져나가죠. if문 위 아래다가 system.out.println i하고 j를 출력해 봅니다. 이렇게만 하면은 실행 결과는 보는 것처럼 안쪽 반복문에만 영향을 미치죠. 근데 바깥 반복문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 싶으면은 레이블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실행시키면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죠. 물론 이렇게 그 레이블을 갖는 반복문은요 한 줄로 쓰면은 포 구문이 좀 가독성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줄바꿈해서 포 반복문 바로 위에다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써도 가능해요. 똑같습니다. 자, 반복문에 대해서 자, 탈출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브레이크, 컨티뉴, 그 다음에 리턴이 있고요. 레이블을 갖는 반복문도 살펴봤죠. 다음 영상에서는 배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전에 과제가 있죠. 별표시 앞에 뭐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예제는 공백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요 여기 뭐가 있는 거냐면은 하나 둘 셋 네 개 공백, 하나 둘 세 개 공백, 하나 두 개 공백, 하나 공백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은 별표가 4개씩 그 다음에 4개, 3개, 2개, 1개, 그 다음에 0개 출력되는 거와 그 다음에 별표가 하나, 2개, 3개, 4개, 그 다음에 5개 출력되는 것을 조합하면 되겠네요. 왜냐면은 공백 4개 찍고 그 다음 별표 찍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 옆에
별표가 찍히겠죠. 공배 3개 찍고 별표 2개 찍히면 별표가 이렇게. 그 다음 마찬가지로 별표. 또 이렇게. 별 피라미드 출력하는 프로그램 한번 작성해 보세요. 다음 시간에 배열에 대해서 살펴보죠. 수고하셨습니다.